식탁 끄트머리에 오후 4시에 햇살이 길게 누웠다. 적막한 집 안, 그 빛이 닿은 곳에 투명한 반찬통 하나가 놓여있다. 깨끗이 씻어 물기까지 닦아둔 빈통이다. 며칠 전 문화센터 서예반에서 만난 김 여사가 수줍게 건네던 물건이다. 혼자 계시니 반찬 챙기기 힘드시죠?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. 그 말이 다시 귓가를 스친다. 뚜껑을 열어본다. 희미하게 남아있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린다. 그 소박하고 따뜻한 향기가 70평생 굳어버렸다 믿었던 내 가슴을 기묘하게 건드린다. 밥을 먹으며 나무를 비우는 동안 나는 혀끝이 아닌 마음으로 밥을 넘겼던 것 같다. 늙는다는 것은 감각이 무뎌지는 일이라 생각했다.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낸 7년, 나는 그 무뎌짐을 평온이라 착각하며 살았다.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챙기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감각을 잊은 지 오래였다. 그런데 오늘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아주 잠시 스쳤을 때 나는 당황스러울 만큼 선명한 전율을 느꼈다. 쭈글쭈글해진 내 손등 위로 전해지던 찰나의 온기, 그것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불꽃과는 달랐다. 마치 추운 겨울날 온몸을 녹여주는 아랫목의 온기처럼 은근하고도 깊숙하게 파고들었다. 거울을 본다. 흰 머리가 성성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은 노인이 서 있다. 하지만 거울 밖 내 가슴 속 심장은 20대의 그날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뛴다. 사랑이라 정의하기엔 조심스럽고 단순히 우정이라 하기엔 너무나 애틋한 이 감정. 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이 그립고 다정한 사람이고 싶었던 것이다. 빈 반찬통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본다. 차갑지만 따뜻하다. 인정해야만 했다. 나는 아직 사람이 고프다. 의례적인 자식들의 안부 전화와는 다른 나와 눈을 맞추고 나의 오늘을 궁금해해주는 짝이 그리웠음을 마주한다.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. 입 밖으로 낸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마음속 울림은 사라지지 않는다. 육체는 시간을 이기지 못해 낡아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그릇은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이 빈통이 알려주었다.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대로 아무런 색채 없이 남은 생을 흘려보내기 싫다는 욕심이다. 나는 아직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릴 수 있는 사람이다. 그 사실에 가슴이 또다시 뛴다.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. 냉장고 문을 열어 며칠 전 아들이 보내준 꿀단지를 꺼낸다. 그녀는 환절기만 되면 목이 자주 잠긴다고 했다. 빈통에 무엇을 채울까 하던 망설임은 이제 확신으로 바뀐다.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을 쥔다. 서예를 배울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한자 적어 내려간다. 나물 덕분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. 이건 제 마음, 아니 목에 좋다는 꿀입니다. 마음이라고 썼다가 황급히 지우고 꿀이라고 고쳐 쓴 흔적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난다. 굳이 새 종이로 바꾸지 않기로 한다. 나의 서툰 망설임조차 그녀에게는 진심으로 닿기를 바라며 꿀을 담은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선다. 해가 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이제 막 아침이 밝아오는 기분이다. 내일 문화센터로 가는 길이 왠지 평소보다 조금 더 짧게 느껴질 것 같다.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다.